오늘은 조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레이에 대한 조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라이트들이 쭉 존재하고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아이콘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5,000, 3,000. 제가 5,000에 3,000짜리 5,000에 3,000짜리 조그맣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푸시앤풀 2,400. 자, 지웠고요. 2,000 늘려볼까요? 5,000에 5,000입니다. 5,000에 5,000이고 제가 이렇게 늘려봤습니다. 가로 5,000, 세로 5,000, 높이 2,400입니다. 또 하나 조명은 밤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깜깜하게 나올 겁니다. 보면 이렇게 새벽으로 놨어요. 오전 1시면 완전 새벽이죠. 얘가 아무리 이렇게 와도 그림자가 안 나오고 이렇게 캄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조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명입니다. 첫 번째 조명은 렉탱귤러 라이트, 렉탱글 라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사각형을 그려서 조명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사각형 보이시죠? 그리고 화살표 방향도 함께 보이실 겁니다. 자, 무조건 렌더링이에요. 무조건 렌더링입니다. 그러니까 렌더 셋업을 잘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렌더 셋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레시브는 끕니다. 프로그레시브는 끄고, 그 다음에 디노이저는 켜고, 노이즈 없애는 거죠. 노이즈 없애는 건 켜고, 자, 카메라는 그냥 냅두겠습니다. 네, 카메라는 특별한 건 없으니까 여기 냅두고, 그 다음 렌더 아웃풋, 이미지 크기죠. 800, 600, 시간 관계상 짧게. 그 다음 애니메이션 안 할 거고, 자, 인바이런먼트, GI 값 체크해 줘야 되겠죠. 이때 오늘은 1만 주겠습니다. 막 높게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높게 주면 조명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퀄리티, 여기도 그냥 냅두겠습니다. 원래 여기 0.01로 놓으시는 게 맞죠. 이렇게. 아니, 0.001로 놓는 게 맞죠. 그 다음 자, 안티알리싱 필터는 캔물롬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여기 조절자를 눌러주세요. 이 조절자를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활성화됩니다. 얘를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나머지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렌더. 그러면 이렇게 조명 효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모나게 해서 조명이 들어가죠?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여기 에셋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바로 이 부분. 첫 번째가 매트리얼이고 두 번째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에 대해서 옵션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건 렉탱글 라이트죠. 자, 이렇게 선택해주면 오른쪽에 렉탱글 라이트의 옵션이 나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어떤 것이 있나? 컬러 텍스처, 즉 조명의 색상이요. 어떤 조명은 약간 푸르스름하고, 어떤 조명은 약간 노르스름하고, 어떤 조명은 약간 핑크핑크하죠. 그렇게 조명의 색상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명의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의 색상을 내가 임의적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색상을 바꿀 수 있고, 인텐시티가 조명의 색입니다. 30이라는 조명의 세기를 쓰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밑으로 보시면 스칼라, 일반 물리량이고, 루미넌스가 있고, 루미넌스 스퀘어가 있고, 와트가 있고, 와트 스퀘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명을 제공해 줍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조도, 조도하고 휘도하고, 조도하고 휘도의 차이입니다. 조도, 휘도, 칸달라. 네. 자, 휘도는 루미넌스는 룩스라고 합니다. 얘는 룩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라디언트 파워가 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정 거리, 조명으로부터 1m 떨어졌을 때, 조명으로부터 1m 떨어졌을 때 가로 세로 1m에 빛이 얼마만큼 비춰지느냐, 즉 여기 빛이 얼마만큼 닿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게 조도예요. 그리고 휘도는 맞나? 네. 조명 원에서부터 얼만큼 빛이 많이 나가느냐, 그 얘기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보통 인텐시티 값만 그냥 배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 조도 값을, 이 인텐시티 값을 안 바꾼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조절해요? 카메라에서요. 여기 세팅해 보시면은 카메라 값이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자, 여기 있네요. 어드밴스 카메라 있죠? 여기에서 그 밝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카메라 다루실 수 있나요? 수동 카메라. 맨 위에가 아이소, 즉 필름 감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필름 감도를 400으로 바꿨어요. 자, 지금 여기서 반만 렌더링 해보죠. 이렇게 붙잡고서 반만 렌더링 하면 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밝아집니다. 조명의 값을 바꾼 게 아니고 카메라 값을 바꾼 거죠. 근데 자, 얘를 여기다 멈추고, 아니다, 냅두고, 그 다음에 뭐 어퍼처 해서 F 넘버가 있습니다. 이게 조리개 값이에요. 조리개를 빛이 많으면 닫아주고 빛이 없으면 열어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리개가 카메라 앞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열면은 빛이 많이 들어가고, 조리개를 닫으면 빛이 적게 들어가겠죠? 8이라는 건 조리개를 닫은 겁니다. 1이 조리개를 다 개방한 거예요. 조리개를 다 열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볼까요? 요만큼만. 그럼 엄청 밝아졌죠? 다 타버린 겁니다. 다시요. 아까 8이었으니까 그 절반이 4로. 자, 렌더링. 점점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명을 가지고 조명 값을 바꿔서 이 밝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가지고 밝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 조명에 있는 옵션 값을 많이 건들지 말고 카메라에 있는 값을 건드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편하냐면 밝기에 대한 값, 그러니까 이 정도 밝기, 이 정도 밝기, 이걸 전부 다 카메라로 조절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하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셔터 스피드는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입니다. 이거 1000분의 1초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300이라고 돼 있는데 300분의 1초 동안 열리고 닫히고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1000분의 1초면 찰나잖아요. 찰나 동안 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두워요. 근데 셔터 스피드가 지금 예를 들어서 3초, 4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150으로 150분의 1초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만큼을 렌더링 해보죠. 줄여보죠. 이렇게요. 자, 렌더.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조명의 그러니까 인텐시티 값을 가지고 조절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카메라를 가지고 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작업하기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사이즈네요. 뭐 사이즈는 뭐 여기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자, 이렇게요. 여기서 선택하고 이 크기를 얼마든지 줄였다 키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옵션으로 넘어가면 자, 노디케이라는 게 인비저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비저블. 이거 태양광 할 때, 선라이트 할 때도 한번 나왔어요. 그죠? 비저블이 보이다고 인비저블이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안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얘를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아이고 다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조명이 보이시죠? 이렇게 광원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여기만 렌더링 하죠. 이렇게 지금 여기 광원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인비저블을 체크하게 되면 광원이 안 보입니다. 자, 렌더링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빛은 있는데 광원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도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조명을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춰버리는 거죠. 빛이 나오는 효과를 만들어 놓고. 자, 이건 한번 해보시죠. 인비저블 눌러서 조명을 감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No Decay라는 것이 있습니다. Decay가 감소란 뜻이에요. 감소란 뜻입니다. Decay가 감소예요. 그러니까 No Decay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습니다. 란 뜻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이 조명 원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어두워지죠. 이게 감소예요. 감쇄라는 단어를 종종 쓰기도 합니다. 빛이 광원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현상. 근데 No Decay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원에서 멀리 가도 빛이 안 어두워지는 거죠. 그냥 그 밝기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No Decay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현실적인 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빛이 이런 부분들은 구석진 부분들은 어둡잖아요. 근데 자, No Decay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가 어떻게 엄청 밝은 거 보이시나요? 빛이 감소하지 않으니까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섀도우라는 값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인비저블도 끄고 No Decay도 끄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거죠. 그림자는 또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그림자 안 만들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 사이드는 그러니까 양면이란 뜻이죠. 빛이 우리가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더블 사이드를 체크하면 빛이 양면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얘를 이렇게 중간에다가 좀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빛이 중간에 있고 이 빛이 이렇게만 내려가는 거죠. 근데 더블 사이드를 체크하게 되면 빛이 양면으로 렌더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조명이 더블 사이드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도 빛이 나가서 이렇게 얼룩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래쪽도 똑같이 이렇게 얼룩이 나오겠지만 위쪽도 이렇게 얼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건 렌더링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삭제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삭제를 우리가 많이 해요. 뭐냐면 선택을 하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델키를 누릅니다. 그런데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안 지워집니다. 다시 볼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릿. 같이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조명은 항상 여기서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우면 여기서 같이 지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또 지워보시죠. 자, 옴니라이트입니다. 아니, 스피어라이트. 구슬 모양의 조명. 자, 이렇게요. 구슬 모양의 조명. 이렇게 구슬 모양의 조명입니다. 구슬 형태의 조명. 렌더링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구 형태의 조명을 말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렌더링 해보시죠. 하나 만들어서 렌더링 해보세요. 살펴보시고 렌더링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죠.
또 보시죠. 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일직선으로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해봅니다. 자, 딜릿. 조명원을 선택하고, 자, 이게 아니지.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 각도가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Shift 키를 누르고 조명이 들어갈 자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조명이 비춰질 방향, 그 다음에 조명의 범위, 넓은지 좁은지, 그 다음에 조명의 테두리. 그러면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자, 조금 어두우니까 약간만 밝게 해보자고요. 400.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조명을, 그러니까 스폰라이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어떤가요? 조명이 있는 자리는 이렇게 테두리가 또렷하죠. 근데 조명 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조명이 이렇게 두 줄로 나오게 됩니다. 빛이 강한 부분과 빛이 이렇게 살짝 소멸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각도를 푸놈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이 소멸이 되는 걸 여기 라이너로 표시한 거고요. DK는 조명 원으로부터 빛이 얼마만큼 빠르게 소멸될 것인가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버스로 놓게 되면 빛이 정말 적게 소멸됩니다. 더 강하게 멀리 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빛이 저 끝에까지 간 거 보이시죠? 그에 비해서 인버스 큐브로 놓으면 빛이 얼마 못 가요. 그럼 빛이 요만큼 갑니다. 여기 조그맣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광원으로부터 해서 얼마만큼 멀리 갈 것인가. 기본값은 인버스 스퀘어니까 요거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스무스 큐빅인지 라이너인지 그것만 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놈바 앵글이라고 하는 건 이 조명의 각도예요. 보시면 여기 조명이 하나,
원이 두 개가 나오죠. 이 두 개 원 사이의 각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이 푸는바 앵글이 커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보시면 IES 라이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IES 라이트요. 이건 뭐냐면 공학 엔지니어, 아니 조명 공학 엔지니어 혹은 조명 엔지니어가 조명을 만들고서 그리고 이 조명에 대해서 이 조명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만들어 놓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IES 파일이라고 해요. 그 파일을 불러다가 조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 엔지니어가 만들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조명을 생성시키다 보니까 조명이 생각보다 많이 디테일하겠죠. 자, 눌러봅니다. 그러면 IES 파일을 가져와 달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공유해 놨어요. 여기 IES 파일을 공유해 놨습니다. 여기서 불러오시면 돼요. 여기 30개 IES 파일이 있고요. 제가 10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열기. 자,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졌네요. 자, 렌더.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공유 폴더에 공유해 놨으니까 복사해 가시면 돼요. 스케치업의 IES 파일 보시면 이렇게 있고 페이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10번이 이렇게 생겼네요. 9번은 이렇게 생겼고 각각 조명들을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IES 라이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조명의 밝기라든지 얘네들이 나와요. 여기 눌러보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9번이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자, 여기 다시 렌더링을 눌러보면 이렇게 조명이 자, 어떤가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조명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딜리트 하고 자, 그 다음에 옴니라이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옴니라이트는 점광원입니다. 점광원. 아까 여기 스피어 라이트 있죠. 스피어 라이트하고 비슷한데 스피어 라이트는 구슬입니다. 형상이 있는 거예요. 크기가 조절이 되는데 옴니라이트는 그 크기가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얘로 그냥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렌더링을 해보면 그냥 이 상태로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점광원. 말 그대로 한 점을 통해서 빛이 쭉 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점광원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둡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decay 값이 인버트 스퀘어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인버스로만 놔도 충분히 밝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충분히 밝게 나와요. 인버스 스퀘어가 뭐예요? 거리의 제곱으로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인버스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거리에 비례해서 감소하게 되면 훨씬 더 밝겠죠? 자,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니군요. 여기 돔라이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돔라이트는 이렇게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게 돔라이트예요. 이게 돔라이트입니다.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자, 이렇습니다. 이 돔라이트는 선라이트 대용입니다. 태양광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돔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시도나 조감도, 특히 건물 외관 있죠? 건물 외관에 투시도를 할 때 선라이트 대신에 돔라이트를 쓰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많이 밝네요.
할까요? 조금 더 이렇게 굉장히 밝게 나오죠? 태양광 대신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걸어 보시죠. 자,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Use Transform이라는 걸 하나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조명의 방향을 이렇게 놨습니다. 화살표 방향. 이게 즉 태양의 위치예요. 태양이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림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제가 태양의 위치가 이쪽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선으로 나와야 돼요. Use Transform을 누르고 다시 렌더링 해보죠. 그러면 그림자의 방향이 이렇게 싹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라이트는 태양광을 대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위치를 조절하고 그림자의 방향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Use Transform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엔 뭐냐면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푸시 앤 풀로 자,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고 메이크 그룹을 했습니다. 그룹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오브젝트가 조명이 돼요. 렌더.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오브젝트 라이트라고 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